안녕하세요. 전영기TV의 전영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초순부터 양지마을에 있는 일부 주민들로부터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담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회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당 중앙공원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30번 구역이라고 하는 양지마을 4,392가구고요. 그 다음에 샛별마을 2,832가구, 시범 2구역 우성현대 3,713가구, 이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요, 샛별마을은 S5, 시범 2구역은 S4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결합개발 제도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조그마한 연립주택 단지들을 결합해서 했던 것이고, 양지마을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단지로만 모여있는 순수한 혈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도지구를 왜 지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가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특법이라고 하는 이 특별법의 사업은 특별정비 기본계획을 만든 이후에 특별정비계획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자마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으니까 선도지구부터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먼저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사업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동의가 잘 되고 서로 협의가 잘 되면은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추진위원회나 하고 조합을 진행하든지 아니면은 신탁서를 사업 시행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지난 5월 28일 뉴스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당 일산 정비 기본계획 승인 1기 신도시 5개 모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된 건 아직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니까 그 이후의 절차를 거쳐서 특별정비 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경기도는 요번에 그 기본 방향에 맞게끔 선정을 했는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도 발표했듯이 선도지구의 지정은 당연히 특별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확정이 되면은 이후부터 스타트로 나간다, 이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법에서 보면은요, 특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시정비법상 그 내용하고도 거의 똑같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이 노특법 6조 3항 2호에 보면은요, 여기 분당이 되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 대도시 시장이 수립권자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 승인 전에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기사를 전면적으로 보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5개 신도시는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먼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국토부 장관의 협의도 거쳤다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선도지구는 그 선도지구 요건에 맞춰서 동의가 되면은 특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지마을의 쟁점은 무엇인가? 뭐 이 부분은요, 인터넷의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지만은 주로 순회역 근방에 옆에 붙어 있는 금호 1단지의 경우의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단지 우선 배정권, 또 제자리 재건축, 뭐 제자리 재건축은 1대1 재건축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독립정산제 등을 주장하고 있어서 쟁점이 떠오르고 있고요. 상가하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는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동의율 산정을 하는데 상당히 분쟁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가의 경우도 일부는 아파트의 공급을 받도록 주장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금호 1단지만 얘기되고 있지만 향후에 상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금호 1단지의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근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6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호 1단지가 금호 1단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단지가 금호 1단지 외에도 4개 단지가 공유로 되어 있어요. 공유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권리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섞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도정법에 보면은요, 대지 지분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한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공유 지분으로 5개 단지가 묶여 있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한 아파트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대표자를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의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마을의 대지지분 공유 현황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역번호 30번 양지마을은 기존에 4,392가구인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 6, 6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를 보시면은요, 금호 1단지가 34, 27, 32번지 순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여기서 말하는 3번에서 6번까지의 단지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 보면 2번에 청구 2단지만 순회동 36번지로 돼서 이게 별도의 완전히 독립된 필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 한양 3 내지 3, 5단지, 금호 청구 6단지, 한양 6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번지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거나 32번지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일부 2개의 번지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5가지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지의 경우는 당장에 좀 닥쳐 있는 것이 시행자 지정을 하는데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금호 1단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유의 다른 단지와 협의해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해야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전 작업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업 시행자가 된 신탁사가 풀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초기에 문제 해결은 토지 등 소유자가 먼저 이걸 풀어낸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토지 등 소유자는 아마추어고 자금력도 동원이 안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2023년 11월경에 국토부는요, 실질적으로 신탁사가 정비사업에서 이런 지정개발자의 역할을 상당히 높아지자 토지 등 소유자하고 신탁사의 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표준 신탁 계약서하고 표준 시행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2023년도 11월 28일 국토부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신탁사 역할 책임 강화된다,
해서 표준 계약서 시행 규정 확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보완된 사항을 보시면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관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서 건설사업 관리 PM 또는 CM이라고 하는 역할인데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용역 시행 시에는 신탁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공중에 붕 떠서 신탁사도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손을 떼었고, 더군다나 토지 등 소유자는 더더군다나 돈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려웠고 분쟁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앞대가리의 그런 공유지분의 문제는 건설사업 관리의 역할하는 PMCM의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도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토부가 보급했던 표준 정비사업 시행 규정, 이게 사실은 조합으로 가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 정비사업 시행 규정 제2조 18호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보도자료하고 똑같이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철거 또는 신축 건축물이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에 드는 비용으로 본건 정비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해야 될 비용의 총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박스를 보시면 정비사업비에 드는 비용 중에서 가로 열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국토부에서는 키워드를 갖고서 이걸 발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지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주할 때 신탁사가 먼저 살펴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어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신탁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 표준 시행 규정의 내용이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신탁사인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은 5개 단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 공유가 어떻게 어느 단지에 어떻게 엮여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실제로는 분석을 해야 되고, 이 권리 분석하는 데도 오래 한 4, 5개월 오래 걸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서 해결돼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행자 지정 동의서에는 실질적으로 시행 규정에 담는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었으면 좋은 성공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금호 1단지를 비롯한 6개 단지들이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금호 1단지 자체도 혼자서 독립으로 시행을 할래도 나머지 4개 단지가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결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